두 번째 기술은 호메오 단백질 특성 기반 망막 재생 촉진 기술로 역시 생명과학과의 김진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입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호미오 단백질이라는 인간한테 한 230일 정도 있는데, 그 연구를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기반해서 새롭게 저희가 이것을 좀 단백질 치료제 또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여 망막을 비롯한 여러 그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기존의 망막 질환 관련된 치료제나 이런 방법론들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본 발명이 있기 전에 저희가 먼저 어떻게 이 기술이 도출이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망막 재생 기술 실제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은 일상생활의 한 70% 이상의 외부 자극을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자마 언컬리 미국 안과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심각한 일상생활에 인터럽션을 하는 게 뭐냐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메모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생명에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도 암과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시각이 없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겪을지는 우리가 모두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시각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억 명 정도의 잠재적인 시각 질환 환자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나이 관련 항반퇴행, 그다음에 녹내장, 그다음에 당뇨병 망막병증, 여러 가지 망막 질환들을 노화성 망막 질환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되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나 선천성 소환증 같은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행히도 나이 관련 항반퇴행 중에 일부 마지막 단계가 있는 습성 항반퇴행은 그 VEGF 신생혈관 억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건성 항반퇴행은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 건성 항반퇴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역분화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녹내장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안압이 높아지는 안압 관련된 녹내장과 안압이 연관성이 낮은, 주로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앞쪽은 기술이 어느 정도 안압 강화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으나 뒤쪽은 전혀 지금 기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망막색소 변성증,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 질환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FDA 승인돼서 지금 시술되고 있는 RP65 유전자 치료제가 바로 이 망막색소 변성증에 대한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마켓 사이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히 혈관 질환 관련된 것만 해도 지금 거의 40 억불 이상의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 달러 정도의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개별적인 하나의 질환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망막 신경이 퇴화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소위 블록버스터 레벨의 어떤 치료법이나 치료제는 사실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망막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연구하는 호미오 단백질이란 것이
새로운 생명 현상, 세포 간 이동을 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체 환경에서 적용해 보자 하는 게 이 본 발명의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이것들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망막 질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생 효과를 올리는 데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호미오 단백질이 뭐냐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호미오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달 관련 연구에, 기초 연구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91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호미오 단백질의 호미오 도메인이라고 하는 약 60여 개 아미노 애시드만 이렇게 떼어내서 세포에다가 세포 배양에 뿌렸더니 이 펩타이드가 세포막을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페니트라틴이라는 그 약물 전달 캐리어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여기 이렇게 일반적인 세포막을 투과하는 펩타이드와 차별점이 두는 게, 호미오 단백질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이고, 이것들이 세포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 내부에서 그동안은 작동하는 줄만 알았는데 세포 외부로 분비가 되고, 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웃세포로 넘어간 다음에 세포에서 이 호미오 단백질을 자기가 만들질 않아도 이웃세포로부터 받아서 세포의 다양한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증명을 했고, 이게 최근에 특히 저희가 작년에 이것이 유니버셜한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 호미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이게 초파리 같은 경우에 뭐 안테나 PD하는 호미오 단백질을 없애면 안테나가 생길 부위에 다이리가 생긴다고, 그다음에 쥐 같은 경우에 헉스라는 호미오 단백질의 유전자를 파괴를 하면 이 갈비뼈가 척추뼈까지 쭉 내려오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결국 기관과 조직이 어디서 만들어질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유전자로 알려졌는데, 저희 실험실과 사실 프랑스의 하나의 실험실, 두 실험실들에서 저희 한 10년, 20년 정도의 주기를 통해서 이 호미오 단백질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동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발달 과정이 아닌 성체 시기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생리학적인 현상들이란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두 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백스1이라는 호미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시신경이 자라는 통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시신경이 만들어지는 통로에서 이 단백질이 분비된 다음에 이 시신경 축삭, 우리 시신경을 만드는 이 다발이 신경 다발로 들어간 다음에 신경 다발의 성장을 이렇게 촉진하는 효과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고 2017년에 프랑스의 브레인 에버라는 브레인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추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OTX2라는 호미오 단백질인데, 이 OTX2가 없으면 우리 전뇌 부위, 중뇌 부위가 아예 없고 그 머리가 발달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OTX2 유전자만 없는 환자들이 발견이 됐는데, 눈은 정상으로 발달되고 뇌도 정상인데 이상하게 소화기에 이 시력을 잃어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생쥐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호미오 단백질을 안구에다가 주입한 결과 망막 퇴행이 억제가 되고 망막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효과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의 이런 세포를 통과해서 또 기능을 하는 이 현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호미오 단백질 전체를 단백질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근에 플랫폼 테크놀로지로 호미오 단백질을 동물 세포에서 연속 배양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호미오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아미노산 부위를 발견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세포 이식을 통해서 호미오 단백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타겟은 한 230여 종 되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성체 조직에서 골고루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은 망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오랜 동안 망막을 모델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망막은 이 눈 안에 있는 신경 조직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이 전기적 신호를 만든 다음에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이런 조직이고요.
우리 호미오 단백질들 중에 망막에서 발현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호미오 단백질들도 한 수십 종이 됐는데 그것들의 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 결과 저희가 미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X라고 하겠습니다. X라는 이 호미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망막의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 자체는 망막 신경뿐만이 아니라 뮬러글리아라는 이 망막 조직에 있는 교세포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단백질은 발현하지 않고 유전자는 발현하지 않고 단백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가 발현되면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하나만 발현하면 빨간색으로 보이게 만들었는데 빨간색만 이렇게 보이고 초록색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봤더니 이 뮬러글리아라는 세포의 특징은 성체 세포에서 망막이 손상을 받으면 이것이 망막 신경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망막이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뮬러글리아의 우리 X 단백질이 시간에 따라서 축적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이것은 케미칼로 데미지를 주건 신경독으로 주건 빛을 강하게 주건 모든 동일 조건에서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망막 재생과 관련돼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좀 더 리터처 서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서는 뮬러글리아가 망막이 손상을 받아도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재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류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어류는 망막이 손상을 받아도 새롭게 망막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또 어류에서 봤더니 어류에서는 망막에 손상이 가더라도 우리 X 단백질이 이 뮬러글리아 세포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X 단백질이 뮬러글리아가 이렇게 분열을 망막 손상 시에 분열을 하는데 뭔가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망막 손상 준 다음에 뮬러글리아 세포에서 이 X 단백질을 없애도록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단백질은 뮬러 세포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중화항체를 안구 내에 주입을 한 다음에 이 이동을 억제했더니 뮬러글리아가 망막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분열하는 세포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뮬러글리아가 아니라 다른 면역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이동을 막았더니 뮬러글리아가 이렇게 분열을 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화항체를 이용한 방법이 하나가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망막의 손상이 강할 경우는 중화항체가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항체가 망막 속으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전자 치료법으로 이 망막 안에 뮬러글리아의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 세포에 이 X 단백질을 유전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동일하게 망막 손상을 주니까 뮬러글리아가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결과는 그동안 뭐 생쥐나 사람이나 뭐 이런 포유류에서는 망막의 신경 재생이 안 된다는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저희가 우리 X 단백질이 손상받은 신경세포에서 뮬러세포로 넘어와서 뮬러세포가 분열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걸 찾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동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망막을 재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망막이 재생되는 단계인데 뮬러글리아라는 뮬러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탈분화를 하면 탈분화한 다음에 분열을 해서 신경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유류에서는 여기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면역 반응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X를 뮬러글리아에서 없애면 이 단계를 지나서 분열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망막에 손상이 되었을 때 사라지는 세포는 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도 있을 거고 시신경 세포도 있을 거라서 저희가 현재는 이 어떤 세포로 선택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망막에 손상이 가서 퇴화가 되면 그동안은 그냥 뭔가를 외부에서 나중에 넣어주려는 현상 접근이 많았는데 저희의 개념은 그 자체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줌으로써 퇴화와 재생의 밸런스를 맞춰서 망막 퇴화를 늦춰보자는 게 저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망막색소 변성증이 되고요. 2차로는 녹내장을 타겟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고
특허로 등록이 됐고 이 부분은 이미 해외 기술 이전까지 되었고요. 요 망막 재생 부분이 바로 여기에 대한 특허가 출원 중입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해외 기술 이전 실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 교수님. 그럼 질문 올라온 거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계속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뮬러 그리아 내에 호메오 단백질을 이동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이동을 억제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화항체, 그러니까 호미오 단백질 X가 신경세포에서 분비가 된 다음에 뮬러 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뮬러 세포가 이 단백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용체는 저희가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정 타입들의 그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어떤 그 당사슬의 패턴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고요. 그 스페시픽한 리셉터는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항체를 통해서 세포 밖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하이제킹함으로써 뮬러 세포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과 아예 근원이 되는 세포 안에서 이 X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없애거나 또는 뭐 siRNA 같은 걸 통해서 낙다운을 시키면 단백질이 분비가 적게 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그러면은 김진우 교수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계속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그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기술 상담을 신청하신 기업 관계자분들은 온라인으로 바로 끝나고 나서 접속을 저희가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